나사가 화성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붉은 행성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임무를 진행 중인 나사의 최근 발견은 우리가 화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예상치 못한 신비한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이 흥미로운 발견은 우리의 탐사 노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화성의 역사와 생명체 서식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호기심을 통한 발견. 지난 몇 주 동안 나사는 화성에서 획기적인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Perseverance로 알려진 탐사선이 발견한 것입니다. 제제로 분화구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미생물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에는 붉은 행성, 어디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던 특이한 표범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 반점은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암석은 그 특징이 화성의 과거의 생명체가 살 수 있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심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로 흥미진진한 발견이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평범한 시추 작업 중에 의도치 않게 바위를 깨뜨리는 결정을 내렸던 것은 바로 이 암석의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학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암석은 화성에서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이자 가장 최근의 발견은 나사에서 운영한 인사이트 착륙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4년 동안 착륙선이 얻은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성 표면 아래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지하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저수지의 크기는 지구 전체를 약 1마일에 해당하는 2km 깊이까지 물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러한 발견은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지구와 인접한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퍼시버런스 우주선이 그 바위에서 정확히 무엇을 관찰했기에 나사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의 특이한 암석 발견이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가 퍼시버런스 탐사선의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는 점입니다. 퍼시버런스 탐사선에 붙여진 애칭인 퍼시는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 2020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입니다. 제제로 분화구는 지질학적 중요성 때문에 신중을 기해 선정한 곳으로 이번 탐사의 주요 탐사 대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30억 년 전 이 분화구에 호수와 강 삼각주가 있어 미생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화성에 존재했던 생명체의 증거를 찾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죠. 페어시 탐사선은 지난 2월 착륙한 이후 세 가지 주요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강 삼각주의 일부였던 퇴적물을 발견하여 이 지역에 한때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탐사선은 화성에서 볼 수 있는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향후 비행 중 지구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이 물질들은 밀봉된 통에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대 생활에 대한 인내의 단서. 붉은 행성에서 현지에서 산소를 생산한 것은 세 번째 중요한 성과입니다. 퍼시버런스 우주선은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에목시 장비를 사용하여 새로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인간 화성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화성에 고대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퍼시버런스 로버가 발견한 것입니다. 샤바 폭포는 화살촉 모양의 특이한 바위로 로버가 발견했는데 이 바위에는 화성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퍼시버런스는 셜록 장비의 도움으로 암석에서 탄소가 풍부한 유기분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존재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암석에는 황산칼슘의 흰색 광맥이 발견되어 이전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억 년 전 제제로 화구가 물이 있는 환경이었다는 가설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은 표범 반점과 비슷한 검은 띠로 둘러싸인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긁힌 자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비슷한 지층이 표면 아래에 사는 박테리아의 화석 기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과 인산염이 풍부하며 이러한 지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발견은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데이터의 증가에 기여합니다. 큐리오시티의 놀라운 지질학적 발견과 장기적인 기여. 우주생물학자들은 이 암석이 놓여있는 화성의 정확한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샤바 폭포는 고대강 계곡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물이 제재로 분화구로 흘러들어가 분화구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수로를 깎아 폭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견된 특징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유기 화합물이 풍부한 진흙이 계곡에 퇴적된 후 인내심이 발견한 바위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이 암석으로 스며들어 황산칼슘 정맥과 탐사선의 눈에 띄는 독특한 검은고리 자국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기물질의 발견은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흥미로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이 생물학과 관련이 없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검은고리 부분은 생명체와는 무관한 화학적 과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칼슘이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암석에 침투했을 때 생성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근처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에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샤바 폭포를 탐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레이저와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방대한 사진을 찍으며 퍼시스턴스의 능력을 극한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암석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의 모든 옵션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연구자들은 퍼시스턴스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 수십억 년 전 고대강 계곡에서 일어난 일의 비밀을 제대로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죠. 나사가 이 샘플을 반환할 계획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어시에서 약 2,300km 떨어진 곳에서 2012 전부터 붉은 행성을 조사하고 있는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큰 바위를 뚫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견을 통해 화성에서든 전장에서든 탐사에 필요한 예측 불가능성과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화성으로 돌아와서 자동차 크기의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현재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와 샤프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초기 임무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화성의 기후, 지질, 거주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한 직후인 8월 한 달 동안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과거 화성에 물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오래된 하천 바닥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암석 샘플에서 유기 화합물을 확인한 것도 주목할 만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화성의 화학 환경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등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원소들이 큐리오시티를 통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발견은 수십억 년 전에 화성에 미생물이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년에 걸친 큐리오시티의 시추 활동으로 점토 광물이 발견되어 화성의 과거에 오랜 기간 지속된 물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탐사선은 대기 중 메탄 양의 계절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각각 지질 또는 생물학적 활동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 외에도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최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정말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약 30억 년 전에 흐르는 물과 잔해가 합쳐져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나인 가데스 발리스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5월 34점 게일 크레이터의 중심 봉우리이자 높이 5km에 달하는 샤프산이 가데스 발리스가 새겨진 산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2010점 이후 꾸준히 샤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상승하는 동안 화성 역사의 각기 다른 시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층을 통과하며 과거 화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항해 도중 바위를 밟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바퀴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서 선명한 황록색의 순수한 원소인 유황이 방출되어 연구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멀리서도 돌을 볼 수 있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돌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원하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큐리오시티에 90도 회전하도록 지시했고 카메라가 주변 지역의 모자이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았습니다. 모자이크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로버의 바퀴 트레드에 깔린 바위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추정했던 것은 일주일 후에 촬영된 더 자세한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황기였습니다. 황산염은 이전 임무에서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황함유염이 형성됩니다. 화성 표면의 균열 뒤에 흔히 석고로 알려진 눈부신 흰색 황산칼슘이 존재하는 것도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발생한 지하수 흐름에 의해 남겨진 경수, 퇴적물의 흔적입니다. 반면에 이번 발견은 화성에서 황록색의 결정 형태의 순수한 유황이 발견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 발견이 완전히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 위치에서 유황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불행히도 부서진 바위 조각은 큐리오시티의 드릴이 직접 채취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부서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화성에서 유황의 기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머드 호수라고 불리는 거대한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7피트 길이의 로봇 팔을 사용하여 조사를 위해 가루 암석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샘플을 조사함으로써 화성 표면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 신중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이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와 목성의 위성 2호와 같은 다른 화산 활동 행성에서 순수한 유황은 열수 분출구 또는 화산 배출물의 형태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종류의 황은 광물에서 발견되는 것만큼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종종 지열이나 화산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황기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화성의 호수나 바다에서 황산염 광물이 특정 조건에서 분해되어 증발을 통해 순수한 황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찬드라얀3의 달에서의 유황 발견과 시사점, 화성에서 순수한 유황이 발견되면서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행성의 화학 성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진 천체는 화성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가 발사한 찬드라얀3호 탐사 중 프라지안 탐사선이 달의 남극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이 역사적인 착륙은 우주 탐사의 이정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달에서 이루어진 가장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프라지안 탐사선의 핵심 장비 중 하나는 레이저 유도 분해 분광기 립스로 이 발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이비에스 시스템은 달 표면의 물질 샘플에 레이저 펄스를 쏘아 작동합니다. 이 강렬한 레이저 에너지 펄스는 물질을 기화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플라즈마가 냉각되면서 빛을 방출하고 분광기는 방출된 파장을 분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파장을 조사하여 기화된 물질에 존재하는 화학 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BS의 연구 결과 달 표면 물질에서 알루미늄, 칼슘, 크롬, 소, 산소, 타이타늄, 실리콘 등 여러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의 주목을 받은 발견은 황해 확인입니다. 달에 유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달의 지질학적, 화학적 역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달의 극지방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론은 냉기 갇힘 현상입니다. 달의 극지방 크레이터는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온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이 춥고 어두운 지역에서는 수증기가 축적되어 얼어붙어 물얼음으로 갇힐 수 있습니다. 물얼음은 형성되면서 얼린 구조 안에 유황 같은 미량의 다른 분자들을 포집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태양이나 우주의 괴너지 방사선이 이 물, 얼음을 분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황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더 큰 순환의 일부일 수 있으며 유황이 달의 환경으로 방출되어 미래의 달 탐사 및 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황은 또한 달의 지질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화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황의 발견은 달의 화산 과거와 전반적인 지질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전에 달의 남극을 조사한 수많은 궤도선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유황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달의 구성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심화시키고 이미 복잡한 행성의 또 다른 미스터리층을 추가합니다.
이 발견의 의미는 달을 넘어 태양계 전체의 행성과 달을 형성하는 화학 및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달의 유황 발견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의 이웃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달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화성에 숨겨진 물과 지질학적 역사. 찬드리안 3이 달 남극의 물 얼음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화성에서 물을 찾는 데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화성 표면 아래 수십 킬로미터에서 20km 또는 70마일 아래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숨겨진 바다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몇 년 동안 수집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저수지의 크기는 지구 전체를 약 1마일 깊이인 1~2km까지 물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미래의 우주 비행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화성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퍼즐을 해결했습니다.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근까지 화성은 지금처럼 황폐하고 먼지가 많은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화성은 수억억 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더 조밀하고 기후가 따뜻해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을 쉽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화성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기장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성의 대기는 태양풍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취약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태양풍은 대기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여 대기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기가 점점 얇아지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때 액체 형태로 존재했던 물이 증발하여 우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가 얇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감소한 결과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화성은 한때 따뜻하고 습한 기후였지만 이후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춥고 건조한 세계로 변했습니다. 행성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던 액체 상태의 물은 얼어붙어 표면 얼음이나 영구 동토층으로 변해 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가설에 따르면 우주로 유실된 물을 고려하더라도 화성에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극지방 만년설에 얼었던 물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화성 지각 아래 깊은 곳에서 사라졌던 물을 마침내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가 붉은색의 이웃을 구성하는 모든 신비를 발견했다고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화성의 탐사선이 화성에 숨겨진 신비를 밝혀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시버런스 탐사선이 수집한 자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향후 임무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화성의 생태, 기후 역사 및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개선하여 향후 인류 탐사의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가 실현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다림이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